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 광진구에 사는 32 직장인이자 이제 막 6개월 된 아기의 엄마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 가진 몸으로 참 조금 마음 아픈 일을 겪었거든요. 먼저 이혼 얘기나 고구마 결말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주변에 요즘 힘든 사연들이 넘쳐나는데 제 사연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와 합다해서 살았어요. 원래는 당연히 신혼집을 결혼하면서 얻으려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줄곧 암투병을 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많이 나쁘지는 않으셨지만 남편은 형들도 없이 외아들의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 보니 어머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댁은 근처로 얻으려고 집을 알아보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서울 집값 아시죠? 전세도 너무 비싸서 우리 예산으로는 집 얻을 때 빚까지 낼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형편이 안 좋으신 건 아닌데 그래도 암 수술하시고 이래저래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남편이 어머니 도움을 크게 기대할 수도 없었고요. 제가 그렇다고 직장생활 4년 차에 억대의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라서 좀 난감했었죠. 그런데 저도 엄마가 혼자 세요. 집은 부산인데 엄마가 오래 식당을 하고 계시고 저는 대학 때부터 서울에서 자취를 하며 직장을 다녔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자기 엄마 걱정하는 모습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린 건 시어머니와 당분간 같이 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합가 결심을 하니까 주변에서 제가 결혼 준비하는 얘기 들은 기혼자 친구들이 시어머니와 합가에 살기로 했다고 하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며 절대 합가하지 마라. 아무리 사이 좋은 고부 사이도 같이 살면 금방 사이 안 좋아진다. 신혼에 합가라니 말도 안 된다며 다들 입을 모아 말렸습니다. 무슨 그런 미련한 생각이 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와 할머니, 이모와 줄곧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사는 거 크게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하면 다들 시어머니와 할머니가 같냐고 난리긴 했어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남편이 저에게 결혼 전에 합가에 합자도 먼저 꺼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아도 괜찮다고 했을 때 남편이 반대했어요. 아이, 그래도 신혼 때부터 우리 어머니랑 사는 건 좀 불편하지 않겠어? 내가 대출을 좀 당겨서라도 어머니 댁 근처로 집 얻어볼게.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우리 엄마도 같이 사는 것까지 바라지 않으셔. 내가 괜찮다니까 그러네? 따로 집 얻어서 대출금 내고 나면 우리 생활비는 그렇게 쪼들리게 살 필요가 있어?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솔직히 오빠도 어머니 걱정되잖아. 나도 알아. 어머니 암이 초기라고 해도 한동안 병원도 왔다 갔다 하셔야 할 텐데 우리가 같이 살면 좋지. 게다가 나 어머니 집에서 회사도 딱 20분 거리야. 정말 딱이라니까? 내가 너랑 장모님한테 미안해서 그래. 신혼 초부터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하면 장모님이 딸내미 얼마나 걱정하시겠냐? 그냥 다른 방법 생각해보자. 미안해할 필요 없다니까.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합가가 최선이야. 내가 뭐 어머니랑 천년만년 살겠대. 우리 열심히 돈 모으고 둘째 생기고 하면 그때 분가하면 되지. 그러니까 나 힘들까봐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께 말씀드려봐. 그래. 알았어. 어머니랑 합가하든 안 하든 아영이 네가 먼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난 돈 문제보다 사실 우리 어머니 아픈 게 걱정돼서 마음을 골렸거든. 아무튼 정말 고맙다. 내가 결혼하면 너한테 잘할게. 남편은 멋있게 하면서도 저에게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마다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냥 집을 얻어주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친정엄마와도 얘기가 끝난 터라 어머니가 정말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단 저는 실속주의자라 어머니랑 합가해서 살면 돈을 많이 모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머니 아프시니 옆에서 챙겨들어서 좋고요. 상견례 전에 결국 합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정엄마가 걱정 안 하셨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해요. 그래도 그 걱정은 상견례 하고 나서 다 날리셨습니다. 저희는 참 단출한 상견례를 했어요. 저도 외동에 남편도 외동. 둘 다 어머니만 계시니 참 이것도 인연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상견례 때 보니 양가 엄마 두 분 다 동갑내기이신 거예요. 게다가 우리 엄마는 부산에 사시는데 시어머니는 예전 시댁이 부산이셨대요. 그러면서 공감대 형성을 하시더니만 두 분이 마치 친구처럼 대화를 편안하게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특히나 미안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마 우리와 합가하거나 본인 몸이 아프셔서 시집 보내는 딸을 걱정하실까봐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참 안사돈께는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이네요. 아들내미 장가 보낼 때 서울에 집 한 칸 마련해주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했어요. 게다가 제가 몸까지 이 모양인데 아영이가 같이 살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너무 놀랐습니다. 안사돈이 많이 걱정하신다는 거 저 잘 알아요. 애들이랑 같이 사는 동안 열심히 돈 모으라고 하고 나중에 분가할 때 제가 섭섭지 않게 도와줄 생각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저는 우리 딸이 혹시 안사든 힘들게 할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살림을 야무지게 안 가르쳐놔서 이만저만 걱정이죠. 우리 딸이 현명하게 결정한 일이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사돈이 눈에 거슬리는 점이 있어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직장 다니고 힘든 애를 저는 살림시킬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청소며 빨래며 참 잘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제가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두 분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처음에는 긴장하신 듯 보였는데 마음이 많이 풀어지셨어요. 상견례 끝날 때쯤에는 아예 전화번호 주고받으시고 카톡에 친구 추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두 분이 자주 연락도 주고받으시더라고요. 장담하건대 아마 저같이 결혼 준비할 때 트러블 없이 한 신부도 아마 드물 거라고 봅니다. 친정엄마는 제가 시어머니랑 합가하고 살면 타는 비용은 안 드니까 어머니 필요하신 거 오래된 가전 바꾸실 계획 있으면 새로 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짐 드리는 김에 어머니 댁 도배나 바닥을 새로 해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댁에 가봤더니 어머니가 이미 내부를 깨끗하게 새로 해놓으시고 심지어 부부방으로 쓸 방까지 혹여 좁을까봐 베란다를 확장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비용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급고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 해주시고 대신 어머니 오래된 가전 새로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들어오면서 해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냉장고랑 세탁기의 건조기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저랑 이번 주말에 같이 보러 가요. 아이고 괜찮아. 지금 쓰는 것도 다 멀쩡하다. 돈 아꼈다가 나중에 너 집 얻어서 나가 살 때 좋은 것들로 사.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가 친척 없다고 예단도 필요 없다 하시고 다 괜찮다고만 하시니까 제가 시집 오는 느낌이 없어서 그래요. 어머니는 필요한 건 말씀하라고 하면 절대 구지것대로 말씀하실 분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썰미 있는 제가 어머니 댁에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매 눈으로 살펴봤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예단은 필요 없다 하시면서 예물도 해주시고 꾸민비도 넉넉히 주신 일이 너무 감사해서 억지로 세탁기 건조기 세트랑 어머니 안방에 에어드레서랑 거실 에어컨 사서 놔드렸어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왜 돈을 쓰냐면서 저에게 너무 미안해하셨습니다. 혹시나 어머니가 신방까지 꾸며주신다고 할까봐 서둘러서 가구도 준비해 어머니 집에 들여놨어요. 결혼까지 별 탈 없이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더니
글쎄 시어머니 집에 친정엄마가 와 계시더라고요. 보통 신혼여행 다녀오면 양가 집에 따로 들러 인사하기 마련인데 저는 엄마가 그 불편하다는 시댁에 와 계시니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여긴 어찌 와 계시는 거야? 내가 집 정리 대충 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나 너무 놀랐잖아. 놀라기는 여기 사부인이 와 있으라고 연락 주셨더라. 우리 집이 부산이라 니들 우리 집에 오려면 고될까봐 걱정이었는데 잘 된 거지. 나는 어제 아침 일찍 올라와서 사부인이랑 찜질방도 다녀오고 오늘같이 칼국수 먹으러 다녀왔어. 나 하루 더 자고 갈 거니까 엄마 내려갈 때 힘들겠다는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래 아가, 내가 사부인 오시라고 했어. 내가 몸이 안 좋으니 자력은 없다만 사부인이 오시니까 같이 여기저기 다니고 좋구나. 어머니는 혼자 계실 친정엄마 배려를 해주신 건지 시댁에 와 계신 엄마는 그리 불편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간만에 서울 나들이에 신나하셨어요. 예 아가, 나 사부인이랑 얼마나 즐겁게 지냈는지 몰라. 다음에 내가 몸 좀 나아지면 부산도 놀러 오라 그러시는데 과연 갈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튼 너희도 힘들게 부산 내려갈 일 없으니 잘 됐지? 오래간만에 온 식구 다 모였으니까 오늘은 어디 맛있는 식당에 저녁 같이 먹으러 가자. 어떠니? 어머니 감사해요. 두 분이 불편하지 않으셨나 봐요. 보기 좋으세요. 니들은 몰랐겠지만 우리는 상견례하고 나서 종종 연락하고 지냈단다. 마침 안 싸더니 니들 신혼여행 다녀오면 부산까지 어찌 내려오나 걱정하시길래 내가 며칠 일찍 올라와서 우리 집에 계시라고 했어. 잘했지? 앞으로도 딸내미 사는 거 보러 자주 올라오시라고 했다. 원래 사돈은 결혼할 때 한 번 보고 사실 자주 볼 일이 없다는데 두 분이 결혼 준비 상의하는 일 외에도 따로 문자를 주고받으시면서 연락하셨다는 말에 내심 놀랐습니다. 아마 두 분이 서로 동갑인데다 비슷한 점이 많아서 공감대가 있으신 듯 했어요. 저는 신혼여행 다녀와서 엄마를 시댁에서 바로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영이 너는 시어머니 복은 있다. 성격이 보통 분은 아닌 양반이긴 해도 너를 엄청 예쁘게 보셨나 봐. 뭔가 안 좋으신데 안사돈을 여기까지 오라고 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어? 그러게 엄마. 나도 깜짝 놀랐잖아.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어. 니들 놀라게 해주려고 일부러 말 안 했지. 암튼 너도 시어머니께 잘해. 내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원래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고 해도 같이 살면서 부딪힐 일이 있을 거다. 너 생각해봐. 엄마랑 살 때도 이틀에 한 번 꼴은 싸웠잖아. 어머니랑 같이 사는 동안은 그저 어머니 말이 다 맞고 무조건 배운다는 생각으로 있어. 알겠지? 엄마 말 명심해라. 알았어요, 엄마. 내가 그 정도도 생각 안 하고 어머니랑 산다고 했을까 봐.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나 시집살이 시킬 분도 아닌데 뭐. 그건 엄마가 더 잘 알잖아. 너무 걱정 마. 엄마 내가 잘할 테니까. 엄마는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고 해도 같이 사는 일이 어찌 쉽겠냐며 걱정이 한가득이셨습니다. 제가 손이 야무지지 않으니 아마 더 걱정하셨을 거예요. 저 옷이 대체 뭘 하긴 할까 싶으셨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시어머니와의 동거, 아니 합가 생활은 쉬울 거라 생각했지만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와도 오랜 기간 떨어져 산지라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긴 했어요. 저는 살림을 그리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프시면서도 워낙 살림을 야무지게 하시다 보니 저에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시긴 했어요. 그럴 때면 이래서 친구들이 합달을 말렸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번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시면서도 몸도 아프신데 우리 퇴근할 무렵에 따끈한 찌개를 늘 끓여 놓으시고 부부방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않으시려는지 건조한 파리를 곱게 개어 문 앞에 놔두신다든지 하는 거 보면 어머니를 불편하게 생각한 게 부끄럽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에게 굳이 말할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같이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긴 하더라고요. 부부끼리 있을 때도 말도 조심하게 되고 때로는 싸워서 해결할 일도 있는 건데 언성을 높이면 안 되니까요. 그러다가 계획에 없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원래 아이는 분가하고 가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결혼하고 석 달 만에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인생을 살 수는 없지만 결혼과 임신이 같은 해에 있다 보니 내 인생이 참 버라이어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점 어머니는 몸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 제가 임신 소식을 전하기가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가 수고했어. 계획이 없던 아이면 어떠니 이렇게 선물같이 아이를 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어머니 요즘 몸도 안 좋으신데 저까지 신경 쓸 일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러죠. 어머 얘 이게 어찌 죄송할 일이니. 축하하고도 남을 일이지. 엄마는 오히려 아픈 몸이 다 낫는 기분이다. 친정엄마께도 말씀드렸니? 엄청 좋아하시지? 그럼요. 너무 좋아하세요. 지금 벌써 먹을 거 택배로 한가득 보내시겠다고 난리신걸요? 아, 그럴 게 아니라 여력 되시면 서울 한번 올라오셔서 며칠 계시다 가라 그래. 나도 니들 출근하고 나면 적적한데 사부인이 올라오시면 좋지. 어떠니? 너 임신 축하도 할 겸. 어머니는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아시고는 아픈 몸이 다 낫는 것 같다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우리 친정엄마 서울에 올라오셔서 며칠 바람 쐬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불편할 만도 한데 우리 친정엄마는 또 어머니가 오러 가시면 좋아하십니다. 그냥 잃어버렸던 친구를 다시 만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두 분은 참 잘 지내셨어요. 자식된 입장에서는 타던지가 아닌 두 분이 잘 지내니 신기하면서 또 감사했죠. 저 임신 초기에 엄마가 한번 시댁에 오셔서 며칠 머무르시며 저 먹고 싶다는 음식도 해주시고 시어머니가 아프시니 이런저런 보양식도 해주시고 가셨네요. 우리 친정엄마 부려먹으려고 부른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랑 같이 맛집 찾아다니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 체력이 허락하지 않아서 좀 힘들어 하시니 우리 엄마가 안 되겠다면서 발 걷어붙이고 챙겨주신 겁니다. 친정엄마도 많이 건강하신 편은 아닌데 그래도 시어머니처럼 큰 병 때문에 몸을 수술한 적은 없으시니까 엄마가 그래도 건강하셔서 너무 다행이다 싶었어요. 사실 어머니랑 같이 사는 몇 달 동안 느낀 건데 암이라는 병이 아무리 초기라고 해도 참 만만치 않은 병이구나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수술도 저 결혼 전에 이미 하셨고 항암 사이클도 끝내고 약을 매일 드실 때였는데 확실히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셨거든요. 오죽하면 이제 놀러 가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소리도 하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힘든데 저 역시 임신 초기에 입덧을 정말 힘들긴 했어요. 저는 엄마 되는 일이 그리 힘든 건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정말 많이 도와주고 챙겨줬어요. 입덧할 때 살이 오히려 3kg 정도가 빠졌는데 어머니가 도저히 저 보기가 안쓰러우셨는지 친정에 당분간 다녀올 테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너 안 되겠다 아영아. 너 이렇게 못 먹고 살 빠져서 어쩌니. 친정에 당분간 좀 다녀올래? 저 가면 어머니 혼자 식사 챙기기 힘들잖아요. 저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별 걱정을 다 한다.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 손으로 밥 하나 못 차려 먹을 정도는 아니야. 그러지 말고 너 친정에 가서 좀 쉬다가 와. 이래가지고는 뱃속에 애도 잘 못 크겠다. 엄마 집 가면 먹고 싶은 게 아마 생길 거야.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남편이랑 같이 부산 친정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올라오고 저는 엄마 집에서 조금 지내다 올 생각이었어요. 엄마도 그러라고 하셨고 저는 남편과 짐을 싸서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임신 사실 한 6주 때였나. 그때 엄마를 보고 2달 만에 엄마를 본 건데 그리 긴 시간도 아니건만 엄마가 어쩐지 많이 야위어 계셨어요. 엄마, 요즘 가게 일이 바빴어? 얼굴이 왜 이래? 갑자기 살도 빠진 것 같고 안색도 너무 안 좋은데? 제가 놀라서 엄마에게 물었는데 엄마는 당연히 저 걱정할까봐 염려하셨는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아픈데 없어. 엄마가 요 근래 가게 단체 손님이 좀 많았어. 같이 일하던 직원 하나가 나갔는데 사람 구하기가 좀 힘들어야지. 그래서 무리 좀 했더니 살이 빠졌네. 다이어트하고 좋지 뭐. 엄마, 그 나이에 다이어트는 무슨. 갑자기 살 빠지면 어디 아픈 거라잖아. 괜찮다고 하지 말고 병원 가봐. 아님 나랑 같이 있을 때 병원 가보자. 아유,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나저나 너야말로 입 떴다느라 제대로 뭘 못 먹었니? 왜 그리 얼굴이 반쪽이야. 안 되겠다. 너 오늘부터 엄마한테 먹고 싶은 거 다 말해. 엄마 집에 있는 동안 너 먹고 싶다는 건 다 해줄게. 제가 보니 엄마가 부쩍 마르고 기운이 없어 보였는데 그냥 가게 일이 힘들어서만은 아닌 듯 싶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엄마는 며칠 쉬면 나아진다고 하셨는데 2달 만에 너무 살이 빠진 모습이라 솔직히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너무 걱정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장모님 모시고 병원 다녀와 볼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일단 집에서 쉬어. 그래 아영아. 김서방 온 김에 내가 같이 다녀올 테니 너는 걱정 그만해. 얼른 뭐 먹고 아기한테 영양분 줄 생각이나 해라. 제가 너무 걱정을 하니 남편은 그날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를 모시고 동네 내과에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다녀와서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남편에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여보, 엄마 혹시 어디 안 좋으신 거 맞지? 아니면 왜 저리 갑자기 살도 빠지고 안색이 안 좋으신 거래? 그랬더니 남편이 엄마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만 저에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 여보, 걱정 마. 장모님 괜찮으시대. 장모님 나이에는 피곤하면 살이 한 달 새에도 3, 4kg씩 금방 빠지기도 한다더라. 가서 영양수액도 맞고 피로회복제도 사왔어. 피검사도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이 걱정한다고 장모님 낫는 게 아니잖아. 우리 그냥 장모님 쉬시게 같이 올라가는 게 어때? 당신 있으면 아무래도 장모님이 이것저것 챙기시느라 힘드실 것 같은데. 아유, 아니야. 너희 오래간만에 왔는데 언제 또 내려온다고. 괜찮으니 김서방 자네만 올라가고 아영이는 한 일주일 더 있다가.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제 입덧보다 엄마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말대로 일주일 만에 바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입덧이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건데 뭐가 되시겠습니까? 엄마에게 당분간 가게 일 접더라도 절대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신신당부하고 올라왔습니다. 친정이 멀리 있다는 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프셔도 자식들이 같이 있으면서 챙김도 받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혼자 저리 아픈 거 티도 못 내시는 것 같아서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금세 괜찮아졌다고 하시긴 했어요. 가게도 당분간 쉬신다길래 저는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5개월이 넘어가면서 입덧도 나아지고 배도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이 다가오니까 제 후임자에게 일러줄 것도 많고 회사 일이 좀 바쁘기도 했어요. 친정엄마와는 매일 통화를 했지만 사실 한 달에 한 번 내려가는 일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엄마랑 시간도 맞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겨우 시간 내서 내려가겠다고 하면 엄마는 친구분들과 여행을 가신다고 하거나 매번 일이 있다고 하며 홀몸 다닌데 저 내려오지 말라고 긋고 말리셨어요. 그런데 저는 남편이 좀 서운했습니다. 제가 엄마 걱정을 하는데도 그다지 공감을 안 해주고 건성으로 대답하는 듯 했거든요. 여보, 우리 이번 주에는 나 엄마 보러 부산 가고 싶은데 당신도 가줄 수 있어? 아,
어쩌지? 이번 주말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나 출장 갔다가 토요일에 오는 일정 있어. 무슨 출장을 그렇게 자주 가? 당신 저번 달에도 다녀왔잖아. 당신 팀에는 출장 갈 사람이 당신뿐이야. 알잖아. 나 요즘 야근이고 출장이고 추가 근무 수당 나오는 일은 다 하고 있는 거. 우리 아기 태어날 때까지 돈 많이 모아놔야지. 여보, 조금 이해해줘. 장모님께는 다음 달에 가자. 응? 그런데 남편은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친정엄마에게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자고 하면 역시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안 가려고 했어요. 좀 이상했던 건 시어머니 역시 그전까지 친정엄마 잘 지내시는지 안부도 묻고 하시더니만 전혀 엄마 소식을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 엄마랑 친한 척한 것도 가식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친정에만 가자고 하면 남편은 차일피일 미루며 몇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 8개월 되던 그 달에 친정엄마 생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엄마 생신은 직접 가서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배 불러오면서 회사도 휴직을 했고 몸이 힘들어서 그렇지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미리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생신 맞춰서 꼭 부산에 내려가겠다고요. 그런데 엄마가 대번에 손살이 치며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영아, 배불러서 여길 왜 온다고 그래? 너 애 낳으면 엄마가 갈 거니까 그러니까 오지 말어. 괜히 왔다 갔다 김서방도 힘들잖아. 생일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래, 응? 오지 말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생일인데 당연히 딸이 가야지. 엄마가 오지 말래도 나 무조건 갈 거야. 김서방이 안 된다 그러면 나 혼자 배 붙들고라도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런데 설상가상 남편에게 엄마 생신 때 부산 가자고 했더니만 남편이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생신날 가기 힘들면 그 전주에라도 미리 내려갔다 오면 안 될까? 나도 엄마 안 본 지 한참 된 거 알잖아. 엄마는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진짜 안 갈 수는 없어. 엄마 서운해하실걸? 장모님이 오라고 할 때 가는 게 낫지 않아? 그리고 장모님 생신 전주에는 내가 바빠서 못 가. 그때 출장 일정이 있네. 당신 너무 무심하다. 매번 우리 친정 가자고 하면 왜 그리 이 핑계 저 핑계 내면서 싫다고 하는 건데 이 정도면 꼭 일부러 안 간다고 하는 것 같아. 나 정말 서운하다. 당신은 요즘 매번 출장이니 뭐니 핑계로 바쁘다고만 하면서 나랑 우리 엄마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아. 남편은 그즘 계속 출장이 잦았습니다.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말에는 격주로 출장 일정을 잡길래 정말 의심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생신 전주에도 못 간다고 하니 당연히 서운할 수밖에요. 저 혼자라도 갈까 했더니만 하필 가려고 하는 주말에는 부산 가는 표가 다 매진이더라고요. 일단 비행기표라도 끊으려고 엄마에게 언제 가겠다는 의논하려 전화했는데 엄마는 또 한사코 오지 말라고 하더니 심지어 제가 간다는 날은 여행을 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생일 맞춰서 친구분들이랑 가기로 하셨대요. 그러니 제가 더 이상 친정에 가겠다고 고집을 못 피우겠더라고요. 남편에게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우리 엄마 안부 묻지 않는 시어머니에게도 서운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엄마 생신이 다가왔는데 이상하게 엄마 생신 전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행 간다고는 하셨지만 해외로 가신 것도 아닌데 제 문자에도 답이 없고 전화도 안 받으셨어요. 하루 정도는 기다려보자 했더니 엄마는 생신 당일에도 연락을 안 받으셨습니다. 그쯤 되니까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연락이 안 된 적은 이제껏 한 번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점심 무렵까지 연락이 안 되니 가슴이 답답해져 오며 아무래도 뭔 일이 난 거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엄마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니 부산에 지금 당장 내려가 봐야겠다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 생신이라 아침부터 연락했는데 이상하게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우리 엄마 한 번도 이러신 적 없어.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여행 가셨어도 전화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운전이라도 해서 오늘 당장 내려가 봐야지 안 되겠어. 좀 기다려봐. 별일 있겠어? 여행 가셨다니까 연락을 못 하시는 거 아니야? 당신은 어쩜 그래? 우리 엄마 생신인데 전화 한 통 안 드렸더니 우리 엄마랑 연락이 안 되는 줄도 모르나 보네? 나 정말 당신한테 실망이다. 당신이 안 간다면 내가 지금 당장 운전해서 갈 테니까 차키나 내놔. 저는 이제까지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남편과 다투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저도 너무 엄마가 걱정이 된 나머지 어머니가 있건 말건 언성을 높이고 말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남편 차키를 집어드는데 남편이 손에서 차키를 닦아치며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그 몸으로 어디를 가겠다 그래. 내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만삭 임산부가 이 주말에 막히는 도로를 그것도 부산까지 운전하겠다고? 절대 안 돼. 당신 화장실도 자주 가야 하잖아. 절대 안 되니까 그냥 있어. 남편이 차키를 뺏는 순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결국 이성을 잃었습니다. 마구잡이로 남편 등을 두드리며 어떻게든 차키를 뺏으려 했지만 저도 남자임을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바로 버스터미널에 또 가기 위해 가방을 챙겨들었어요. 엄마네 다녀와서 얘기하자. 나 정말 당신한테 실망했고 지금 이혼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 알아? 그만해. 당신 그 상태로 부산 가겠다고 계속 고집 부릴 거야?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장모님 생신 한번 거르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우리 어머니 앞에서 이 난리를 부리냐? 저는 그 상황에 자기 엄마 걱정을 하는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렇게 당신 어머니 걱정되면 당신이 이제부터 계속 같이 살아. 나는 이대로 우리 엄마한테 갈 거니까. 뭐? 당신 기어이 장모님 생신 때문에 이대로 가겠다는 거야? 절대 못 가. 아픈 우리 엄마 안중에도 없어? 우리 엄마는 누가 모시라고? 당신이 며느리잖아. 우리 엄마는 아프면서도 당신한테 그동안 씹살이 한 번도 안 시켰는데 당신이 이래도 되는 거야? 당신 이제껏 나를 그리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랬다면 더 실망이네. 나 붙잡지 마. 붙잡으면 진짜 이혼이야. 저는 겉옷을 집어들고 저를 붙잡는 남편을 밀쳐버렸습니다. 남편은 말로는 저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만삭인 제가 혹여 다칠까봐 부담스러웠는지 힘을 써서 저를 붙들지는 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막 집을 나서려는 저를 시어머니가 붙잡더라고요. 아가. 잠깐 기다려. 내 말 좀 들어봐라. 아이고, 이러다 사람 잡겠다 싶어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다 말할 테니 무작정 가지 말고 기다려봐. 뭘 다 말하겠다는 건지. 어머니는 저를 붙드시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하신다는 건데요, 어머니? 지금 저랑 그이 싸우는 거 다 들으셨잖아요. 정말 너무하네요. 남편도 어머니도 정말 너무 서운해요. 엄마 걱정돼 죽겠는데 제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친정에 가야 하나요? 아휴, 그래. 나도 네 마음 알아. 일단 진정해라. 그러다가 배 뭉쳐. 내가 다 말해줄게. 안 싸던 애게 가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 말에 너무 놀라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가, 실은... 아유, 내가 어찌 말해야 할지. 어쨌든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니까 말아마. 네 엄마가 나중에 애 낳고 말하라고 한 건데 안 싸던 말이야. 몇 달 전에 간경화로 쓰러지셨어. 너 한창 입덧할 때 부산 간 적이 있었지? 그때 병원에서 조심하라는 경고를 들었는데 아마 네 엄마가 몸이 안 좋은 거 참고 계속 무리를 하셨는가 봐. 다행히 가게에서 쓰러지시는 바람에 바로 병원에 실려가셨단다. 그래서 줄곧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 네? 엄마가
강경화요? 그런 사실을 왜 저한테 숨기신 건데요? 친정 말씀해 주셨어야죠. 다른 일도 아니고 친정엄마 일인데요. 그게 안 써더니 그거 너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하는데 어쩌겠니? 쓰러졌다는 소식도 네 신랑한테 먼저 하셨단다. 저는 엄마가 간경화로 쓰러졌다는 말도 충격이었지만 저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야죠. 우리 엄마가 혼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머니. 아유, 네 엄마도 딸 생각뿐인 걸 어쩌니, 어? 너 애 낳을 때 됐는데 친정엄마 아프다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는데 어쩌겠어. 너 애 낳을 때까지 몇 달간만 장모 아픈 거 숨겨보겠다고 네 신랑이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 그동안 저놈이 출장 간다고 바빴던 거 사실은 그때마다 안 쓰던 입원한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쁜 거였어. 친정엄마 외롭게 놔두지 않았으니까 걱정 말어. 어머니 하시는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엄마를 비롯해 우리 가족이 저를 걱정해 엄마 아픈 걸 숨겨서 일어난 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너 힘들까봐 나한테도 얼마나 신신당부를 했는지 몰라. 너 모르게 해달라고. 너 알면 혹시나 뱃속 아기한테 스트레스가 갈까 걱정하신 거지. 이제 알겠니? 근데 네가 이러고 벌쩍 되니 어째. 이제는 말해야지 별 수 있니. 어머니,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럼 엄마는 지금 어떠신데요? 그래도 제가 가봐야죠. 아프시다는데 딸이 모르고 있었다뇨. 그때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진정 좀 했어? 아유, 당신도 고집 장난 아니다. 이제는 마음 놔. 사실 장모님 다음 주면 퇴원하신대. 지금 많이 좋아지셨고 통원 치료만 하시면 된대. 장모님은 차라리 요양원에 가실까 생각하시더라. 근데 오늘 당장 가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아까는 내가 당신 못 가게 할 마음에 말을 좀 심하게 했네.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 근데 내 입장도 이해해주라. 장모님이 절대 당신 모르게 하라고 얼마나 간절히 부탁하셨는지 몰라. 어쨌든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이제 그만 고집 피워. 지금 가봤자 장모님이 당혹스러워하실 거야. 그리고 그동안 내가 자주 가서 들여다봤으니까 장모님 혼자 외로우셨을 걱정을 하지 마. 딸이 못한 일 차위인 내가 다 했어. 알았지? 어머니와 남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조금 전 남편에게 원망을 쏟아내며 펄펄 뛰던 제 모습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어요. 두 사람은 엄마 부탁 들어주겠다고 몇 달간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저를 생각하시는 친정엄마 못지않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아까 너무 막말을 했어. 아까는 정말 남편이 다른 사람 같았었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몇 달간 제가 친정 얘기만 꺼내면 회피하니까 얼마나 서운했다고요. 고맙고 죄송해요, 어머니.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등을 쓸면서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너 못 가게 하려고 우리 아들이 일부러 더 독하게 말한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어. 다 마음에 없는 말이었을 게다. 그보다 너 아까 그렇게 손질내더니 배는 괜찮아? 아휴, 보는 내가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든지. 이제 다 알았으니까 마음 놓고 이따가 친정엄마랑 통화해보렴. 아마 네가 자꾸 간다고 하니까 네 친정엄마도 못 오게 하려고 아예 연락을 안 받으신 모양이야. 내가 먼저 통화해보마. 그래 여보, 장모님 이제 괜찮으니 너무 걱정 마. 나도 진짜 그동안 당신이 서운하다고 할 때마다 목구멍까지 말 넘어오는 거 참느라 혼났어. 그래도 장모님 부탁인데 어쩌겠냐. 장모님 퇴원하시면 그때 꼭 같이 내려가 보자.
알겠지? 고마워, 여보. 그동안 우리 엄마 신경 써주는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부끄럽다. 그 기분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아프셨다는 소식을 나중에 알았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상했지만 엄마가 원하신 건데 제가 펄펄 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남편이 저 마음 상하고 힘들어할까봐 얼마나 마음 썼을까 생각하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에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엄마와 먼저 통화를 하셨어요. 제가 모든 사실을 다 알았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제야 엄마와 통화를 했는데 전화통 붙들고 저랑 엄마 많이 울었네요. 엄마는 무려 2달 전부터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저 입덧 초기에 남편이 엄마 모시고 병원 갔을 때부터 엄마가 심상치 않은 상태라는 건 대충 눈치챘다고 해요. 엄마는 김서방이 그동안 자식 노릇을 다 해줬다며 너무 애썼다고 하시더니 저에게 애 낳고 나서 친정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회복을 위해 병원 퇴원 후에 요양원에 들어가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 마음이 편하신 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지만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저는 1달 반 후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에서 산후조리까지 무사히 했어요. 엄마와는 거의 매일 영상통화를 했는데 제 눈으로 봐도 엄마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간경화라는 병이 완치가 사실 어려운 병이라잖아요. 그래서 늘 걱정이었지만 엄마는 제가 몸 회복될 때까지는 오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00일이 다 되어서야 저는 친정에 내려갈 수 있었어요. 엄마도 요양원에 계시다가 집에 오셨는데 다행히 정말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더라고요. 엄마가 손줘보면서 참 많이 우셨습니다. 그동안 괜찮다고 하셨지만 아마 얼마나 속앓이를 하셨을지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영아, 그동안 마음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엄마는 김서방이랑 네 시어머니 덕분에 아주 마음 편히 있었다. 엄마는 우리 딸이 진짜 시집 하나는 잘 간 것 같아. 시어머니랑 남편한테도 잘해. 정말 엄마한테 큰 도움 많이 줬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엄마 병원비도 보태주시고 남편도 인맥 다 동원해 유명한 교수님 찾는다고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저는 늘 느끼고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우리 친정엄마는 많이 회복하셨고 일상을 찾고 계신 중입니다. 물론 시어머니와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여전히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당분간 둘째 계획이 없으니 아직은 분가보다는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 생각이에요. 아니, 모시고 산다는 말이 적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아이 키우면서 어머니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제가 지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어머니도 건강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손주 태어나신 뒤로 운동도 하시고 건강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세요. 저는 엄마와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건강하게 우리 옆에 있어주길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이혼 얘기가 난무하는 요즘 한 번쯤 우리 가족의 훈훈한 사연도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세상에는 꼭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모, 마누라 우습게 하는 남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사연으로 인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더 말할 게 없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